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강의로 유튜브를 안 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무민명리 강의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작년 5월 20일경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1년 안에 이거를 마무리하자. 그래서 1년이 52주 정도 되니까 52주 안에 그러면 두 번씩 일주일에 올리게 되면은 한 104회 정도가 되면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 오늘이 104회가 되네요. 그래서 이 수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는 영상을 안 올리겠다라든가 사주에 대한 설명을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 영상을 올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이 영상에 지금 보다시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책은 오늘로서 수업은 끝이라는 뜻이고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계속 영상을 올릴 때는 이때까지는 책의 진도에 맞춰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페이지 넘어갈 때 실제로 사주를 올리고 같은 페이지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더 설명을 추가해서 넣고 또 영상이 길어지다가 보니 좀 더 설명을 추가로 넣다가 보니 그러다 보니 길어진다고 해서 좀 영상을 축약해서 올리면서 그래 좀 더 나중에 막판에 가서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더 다음에 이제 2부 촬영을 하면서 뭐 시즌 1은 여기까지 하고 시즌 2로 가면서 그때 이제 좀 더 사주 설명을 하자 이런 뜻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의 104회 교육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에는 일주일에 2회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일주일에 1회 영상만 올리게 될 것 같고요.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만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실제 사주를 좀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고요. 또 주 2회 올리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다른 외부 강의들도 많이 하고 있다가 보니 물론 역학 관련 강의를 합니다만은 또 역학 외에 다른 분야의 강의들도 합니다. 또 제가 학교 강의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학기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또 많은 여유가 없다 보니 그래서 두 편을 충실하게 올리기는 어렵겠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한편은 이 타로 카드에 관해서도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화면이 잘 안 비치네요. 이게 제가 저 댓글로서 추가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입니다.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이렇게 하면 조금 보이긴 하네요. 영상이. 그래서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인데 이 영상에 관한 이 책을 또 쭉 해서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카메라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책 영상을 올려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제 기본 생각은 한편 월요일은 명리학 관련해서 교재를 올리고 또 한편은 이제 목요일 날은 타로와 관련해서 교재를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외부 강의들도 많고 지방에 출강들도 많이 있어서 그 강의를 다니다 보니 조금 이렇게 꼭 올리겠다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꼭 일주일에 타로 하나 명리학 하나 이렇게 해서 각각 한 편씩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마지막 수업이고 책에 마무리한다는 측면으로서 살짝 앞으로 계획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페이지 한번 보죠. 용신의 특징과 성격입니다. 이제 명리학을 배우는 것은 격과 용신을 잡고 내가 사주의 어떤 흐름에 어떠한 것을 좀 더 귀하게 써먹을 것이냐 또 때로는 그것이 사용될 것이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쓸용자 귀신신자입니다. 그래서 용신의 성격과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겁을 용신으로 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매사 원만하게 타협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형제와 친구가 귀인입니다. 이제 비거분이 올 때 내가 형제와 타협이 좀 더 잘 되고 그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이제 겁재가 용신이면은 이 두 개는 크게 말하면 신약한 사주들이 말을 하겠죠. 아주 신약할 때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담백한 스타일로 양보심이 많은데 어찌 보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안전유지 행동을 하며 의리와 신용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비겁이 용신이면 비겁운이 오면 자신감이 넘치고 생기가 있고 활발해집니다. 독립하거나 하려고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근과 겁제는 내가 홀로 지내고 뭘 독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신일 때는 그런 운이 올 때는 용신이 오게 되면은 뭘 같이 어울려 하다가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도 있더라. 이런 말의 설명이 되겠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식상이 용신이면은 여자라면은 살림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주변에 잘하며 주의와 화목합니다. 남자가 식신이 용신이면 복 있는 사람이고 생재하지 못하면은 욕심만 부린다. 이제 식신이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재가 없으면은 그게 때로는 식신이 재를 왕하게 생해주지 못할 어떤 소통로가 없겠다. 바퀴가 굴러갈 때 재라고 하는 바퀴살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런 어떤 욕심만 부리게 되고 실소득은 없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상관이 용신이면은 언변이 좋고 인기응변이 튀어나며 특이한 재주, 톡 튀는 스타일이다. 두뇌가 보물이고 아이디어가 많고 이공계, 예체능계, 기술자, 선생, 언론계다. 생재를 살피고 먼저 희생하여야 소득이 큽니다. 식상은 똑같은 비슷한 의미의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제가 용신이면은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가정적이며 효성이 지극하고 재복 있는 사람으로 돈을 모으는데 1등이다. 관리 능력이 있으나 재생관의 여부를 살펴라. 편재가 용신이면은 한마디로 재복이 있으며 풍류기질이 있다. 잘 벌고 잘 쓰고 사업의 규제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신앙 죄앙이어야 만인의 군림하고 계산이 빠릅니다. 재는 식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해야 됩니다. 왕강해야 이 재를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고요.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신왕, 제왕 이런 건 신왕도 사주도 튼튼하고 재도 튼튼해야 거부가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관이 용신이면은 아주 정확하고 인격자이며 법대로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며 직장을 가야 직장 명예가 우선이고 관인상생을 살펴라. 관인상생할 기질이 있으면은 이럴 때는 관이 천간에 있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만 물론 뭐 더 좋은 거는 관과 재가 인이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있으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좀 바라기는 어렵더라도 관인이 이렇게 기둥으로 있었을 때 관인상생의 작용이지요. 그래서 인수는 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 관은 인수의 보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인상생의 기세가 있으면은 아주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편관이 용신이면은 민첩하고 자신감이 있고 강하고 우두머리 기질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정관과 편관은 다 감투를 쓰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정관은 차곡차곡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뭐 꼭 상대방을 이기지 않아도 크게 불만이 없겠습니까만은 좀 한번 참을 수는 있는데 편관을 용심으로 쓸 때는 이게 내가 좀 밀려나거나 이인자 기질을 가지게 될 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곤모술수를 잘 쓰는 사람이면 사업한다면 관과 관련하여 일을 하라. 그래서 편관을 쓰는 사람은 관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정인이 용신이면은 총명하고 이지적이며 고상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상식적이고 순진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윗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정인을 용신으로 쓸 때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점잖고 선비 스타일로 학자, 책 속에서 길이 있으며 편인이 용신이면은 활달하고 재치있고 순간적이며 아이디어가 잘 돌아가고 기회 포착을 잘하며 재치있고 다재다능하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인수가 용신일 때는 뭐 꼭 신약하지는 않아도 되지요. 신약할 때는 인수를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비겁과 신약 같은 경우는 인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약한 사람들의 용신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고 식상, 재, 관은 아무래도 이게 신강한 사람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들이 신강한 사람이 용신으로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의 용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용신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게 이제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입니다. 이것들도 한번 서점에 가면은 있으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죠. 그래서 요거 한번 구입을 준비를 하셨다가 타로 물론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제가 이 책을 뭐 잘 썼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초판 발행하고 1년 만에 초판 인쇄분이 다 팔려서 2판을 다시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2판을 찍고 나서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부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팔리는 것들이 덜하게 뭐 구매하시는 분들이 덜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굳이 얘기하면은 저는 뭐 조금 뭐 뭐랄까 책을 쓴 저자 입장에 따지면은 뭐 충분한 수익을 거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다 타로와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은 타로, 일주일에 한 번은 명리학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공부하는데 계속 영상은 업데이트 올라가 있을 테니까 차곡차곡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